극초음속 미사일도 노릴 수 있다는 천궁 미사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을 비싼 폭죽으로 만들어버릴 천궁 미사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패트리엇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대공 미사일 중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여러 실전을 통해 성능을 입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배꼽 미사일을 시작으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란 제한 속에서 미사일 기술을 꽃피워왔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한국판 패트리엇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 즉 천궁은 1차적으로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적 미사일까지도 때려 부술 수 있는 한국을 지키는 핵심 전력인데요. 레이더를 실은 트럭에서 미사일을 탐지하면 천궁을 수직으로 발사해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그 유명한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도 천궁에 눈독 들이더니 4조 원을 들여 천궁2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천궁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빈살만의 눈에 든 걸까요? 한국군은 1965년에 미군으로부터 나이키 미사일을 도입해서 2014년까지 운용했지만 진공관을 쓰는 구형 미사일이라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할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 줄여서 세맥스 사업을 19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맥스를 자체 개발하느니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러시아의 S-300을 도입하자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 정부는 자체 개발을 추진했고 공군이 969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줄여서 KMSM 사업의 개념 연구와 탐색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미국이 줄 리가 없다고 여겨서 러시아로 눈길을 돌렸죠. 마침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는 국방 예산을 전보다 크게 줄였고 1992년 러시아의 국방비는 1990년 소련의 2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무기 산업의 붕괴를 초래했고 많은 군수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민수로 전환을 시도한 일부도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푸른 하늘을 지키는 운명을 신조로 내세우는 종합 대공방어 체계 업체인 알마즈 안테이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한국은 알마즈 안테이와 접촉해 돈가방을 내밀었고 알마즈 안테이는 거절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는지 한국의 손을 잡았는데요. 이에 1999년 9월 29일 290만 달러의 기술료를 알마즈 안테이에 지불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받았죠. 하지만 2000년 10월 17일 군 일각에선 패트리엇 도입을 주장했지만 걸프전 당시 패트리엇의 요격률이 매우 떨어져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돈 냄새를 맡은 레이시언이 세맥스 사업에 참여했지만 1999년에 그리스가 도입한 패트리엇의 가격보다 20에서 30% 높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합리적인 가격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그러는 사이 KMSM 개발은 계속돼서 2003년에 지능형 근접 신관 기술 개발을 마치고 국방부로부터 체계 적용 가능 판정을 획득했죠. 2004년 4월 가스 사출 피스톤 방식 콜드론치 수직 발사 체계를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지만 같은 해 12월 세맥스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KMSM에 집중합니다. 2005년 10월 6일 한국과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2005년 내로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독일이 중고 패트리엇을 팔겠다며 접근했고 솔깃한 한국은 2007년 1조 5천억 원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헌 패트리엇을 7,600억 원 들여 개량해 4조 원짜리 새 패트리엇과 같은 성능으로 끌어올려 상당한 이득을 봤죠. 그래서 나이키 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대체하고 호크 미사일은 KMSM으로 대체하기로 정했습니다. 2006년 4월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철매2의 개념 연구와 탐색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최첨단 다기능 레이더와 자세 제어 시스템 개발 계약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KMSM은 천궁으로 명칭이 정해졌고 2011년 개발이 완료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천궁이 어떤지 블록 1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궁은 전장 4.61m에 중량은 400kg이며 속도는 마하4에 탄두는 지향성 폭발 탄두이고 유도 방식은 초기 관성항법, 중기 지령 유도, 종말 등동 레이더이며 유효 사거리 40km에 요격 고도는 15km입니다. 천궁은 콜드론치, 포대 구성, 운용 교리 등이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데요. 알메즈 안테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천궁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S-350 비타즈와 성능이 거의 같지만 적용된 기술은 서로 다르죠. 천궁의 발사 직후 초기 선회와 종말 단계 급기동형 추력기는 패트리엇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소형 로켓을 사방으로 배치해 필요에
따라 터뜨려 방향을 제어합니다. 반면 비타즈는 내부에 큰 추진체 하나가 들어있고 이게 터지면 작은 구멍을 통해 가스가 뿜어져 나와 방향을 제어합니다. 이 방식은 천궁의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발사 직후 초기 선회 이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렇듯 천궁과 비타즈는 서로 기술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개발됐죠. 2011년 8월 5일 개발이 완료된 천궁은 2015년에 10월 14일 초도 양산품 전력화 행사를 진행했고 2016년 3월부터 서북도서에 배치됐습니다. 서북도서는 지리적으로 북중 공군을 견제할 수 있으며 금성3 대함미사일과 화살1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대비한 방공 능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천궁 포대를 18개 배치했고 2020년 4월 말 적 항공기 순항미사일 요격형인 천궁 블록1의 인도가 완료됐는데요. 이로써 한국의 푸른 하늘을 오래도록 지킨 호크 미사일을 완전히 대체했죠.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천궁 블록1의 성능을 개량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천궁 PRP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궁 PRP는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카나드를 달고 표적과 충돌하기 직전인 종말 단계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추력기가 들어갑니다. 천궁 PRP는 천궁 블록1과 전방부 직경이 거의 비슷하지만 추진부 직경이 커졌는데요. 이는 비행 속도를 올려서 도달 고도를 높이고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시간을 벌기 위한 거죠. 2016년 3월 18일 천궁 PRP로 실제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고 2017년 4월 16일 천궁 PRP가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천궁 블록2 줄여서 천궁2는 2017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 2019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3일 북한의 KN-23 신형 탄도탄과 초대형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고자 기존에 계획한 포대 7개를 20개로 늘리기로 정했는데요. 2022년 1월 천궁2 레이더 5호기가 납품될 예정인 만큼 신규 양산이 더욱 확실해졌고 중동에서 천궁2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부터 천궁2 도입에 관심을 보였고 2020년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수출 예비 승인이 나오는 등 꾸준히 수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 도입뿐만 아니라 레이더와 냉각 장치를 교체한 개량 사양을 원했으며 결국 2021년 12월 31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1억 달러 규모의 천궁2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사우디에 대한 천궁2 수출 계약이 성사됐고 그 규모는 4조 원에 달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천궁2의 진심인 이유는 바로 예멘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후티 반군 때문이죠. 최근에 상선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유명해진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잠재적인 적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후티 반군이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테러하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지원받고 있기에 천궁2 구매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우디는 패트리엇을 보유했지만 천궁2는 패트리엇과 비교하면 4분의 1 가격이라 후티 반군 상대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중대형 드론도 막아낼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데요. 천궁2는 실전 경험이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여러 차례의 발사 시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했죠. 다만 최근 북한으로 러시아 기술이 흘러가면서 변칙 기동하는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했고 천궁2가 이를 막아낼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탄 상승 단계 요격 지능형 유도 제어 기술 연구에서 천궁 블록3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방사청장이 직접 천궁 블록3 개발에 들어갈 거라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25일 방사청은 2034년까지 2조 8,300억 원을 들여 천궁2보다 성능이 향상된 천궁 블록3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KAMD의 일부인 천궁 시리즈가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북한 미사일을 비싼 폭죽으로 만들어버릴 천궁 미사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